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진단과 가치평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송영렬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업 진단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 다 있어요? 우리 저 여학생 남자친구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경영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기업 진단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요. 뭔가 설명하겠죠. 그렇죠? 예. 상대방이 잘 모를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업 진단이 뭔가, 기업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이 뭐냐, 또 기업 진단의 목표, 그 다음에 기업 진단의 범위와 대상, 그 다음에 경영 부문 진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컨설팅.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기업 진단이 뭔가,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이해하려면은 기업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진단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업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저 남학생, 기업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좋아요. 그래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물론 뭐라고 설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기업을 만드는 목표는 뭡니까? 손해보려고 기업 만들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차라리 그 돈 저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기업을 만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익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막 이익이 나옵니까? 그래요? 아니죠. 혹시 뭐 기업만 만들었는데 막 이익이 나는 그런 뭐 회사 사업이 있으면 연락 좀 꼭 부탁합니다. 정보를 공유합시다. 아시겠죠? 제 전화번호는 010-5302-1639입니다.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려면은 기업은 어때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하나의 조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뭐, 노동, 사람도 필요하고, 또 공장 또는 사무실이 필요하고,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노동, 토지, 자본,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조직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에요? 인위적인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미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저 여학생 무슨 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꽃장미? 칠공주? 자, 우리도 가정 또는 학교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이런 조직은 어때요?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선택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업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고, 진단이 뭐냐? 진단은 자로 잰다, 응? 측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팅 요즘 합니까? 미팅을 한다든지 또 소개팅을 받으면 요즘은 미팅보다는 소개팅을 많이 하죠. 소개팅을 받으면 어때요? 처음에 나가서 제가 어떤 애일까? 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인가? 쟤하고 평생 함께 내가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하죠. 그렇죠?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을 만난다? 그냥 아무나 만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그 기업이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미래 기업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떤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증상이 없이도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상태를. 그래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여러분들도 어때요? 건강합니까? 그래요? 네. 건강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건강보험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라.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기침이 계속 나온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증상을 느꼈을 때 우리가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 매출액이 감소한다든지, 이익이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증상을 우리가 느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침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딜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그러면 닥터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처방할 때 그냥 합니까? 얼굴만 보고 딱 당신은 감기야, 당신은 코로나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 안 가봐서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가면은 우선 어때요? 열이 있는가 없는가, 또 피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또 뭐예요? 어떤 때는 변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이런 약을 먹어라. 당신은 병원에 입원해라. 그래서 처방까지도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액이 감소했어. 또 이익이 감소했어. 그럼 병원으로 기업을 끌고 갑니까? 끌고 갈 수 있어요? 또 MRI, CT, 엑스레이 찍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기업과 관련된 자료하면 뭘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파이낸셜 데이터,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딱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 또 상장기업이면은 증권시장과 관련된 자료, 또 원가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는 자료가 없으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인터뷰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찾아내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무적 자료 등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업 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기업 진단이 뭔가 애인이 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물어봤어요. 한번 자 설명해 볼까요? 제가 들릴 수 있을 때까지 크게.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업의 건강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체와 비유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람도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그 당뇨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출혈 판매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들하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막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해요.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출혈 경쟁, 출혈 판매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팔수록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건강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기업이 건강합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익이 나야 돼요.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나죠. 그러면 좋아. 아주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그렇죠? 판매가를 원가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팔면 되겠구나. 근데 안 팔려. 고객들이 만족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내면서 고객이 만족해야 기업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만족한가, 불만족한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업이 지불한 어떤 판매 가격보다 그 소비자, 고객이 느끼는 유틸리티, 효용이 클 때 고객들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고객 만족으로 끝나요? 고객을 감동시켜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객으로서 감동한 적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감동시킨 적 있습니까? 자,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볼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멋있게 쏘겠습니다. 그럼 감동하겠죠? 네,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근데 요즘 기업은 어때요? 고객을 기절시켜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기절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꼭 정보를 공유합시다. 이런 기업은 어때요? 우리가 영속적으로 존속할 수가 있고 앞으로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우리 사람도 뭐 동맥경화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맥경화에 걸리면 어때요? 피가 잘, 혈액이 끈끈하고 잘 흐르지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체 혈액과 같은 것은 기업에서는 뭡니까? 자금이에요. 돈. 그렇죠? 혈액이 잘 흘러야 건강하듯이 기업도 자금이 잘 흘러야 건강한 거죠. 그런데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 위상으로 파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위상 매출금. 그래서 받을 어음이나 어음으로 받았거나 또는 위상 매출금.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 돈이 안 들어. 그러면서 돈이 잘 흐르지 않는다. 또 재고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안 팔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졸업하시면 재고가 되면 안 돼요. 졸업과 동시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다 취업을 해야 돼요. 재고가 돼서 맨날 도서관에 나오고 학교에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우리가 고혈압과 같은 거고, 유동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유동성 위기로 인한 국가 부도 위기, 기업의 위기, 부도 위기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유동성은 뭘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은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이게 채무는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요즘 그런 의사들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죠. 이것은 뇌졸중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마비는 기업의 파산과 같고, 암은 적자의 누적. 또 우리 사람의 지금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것은 새로운 어떤 기업 환경, 금융 환경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할까 이런 것과 기업 진단의 기업의 어떤 상태 이것을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기업 진단을 하는 목표는 뭐냐? 기업 진단을 하는 목표는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이익,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어떤 수익성, 또 성장성을 도모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상태가 어떤가 또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발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수익성은 뭐냐?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은 수익 이것은 그러니까 수익과 이익은 다르죠. 수익은 뭐냐면은 매출액을 얘기해요. 이익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것을 우리가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 매출이 잘 이루어져야 일단은 어때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인체에 어떤 그 영양 흡수력과 같다. 성장성은 근육과 골격의 신축력 이것과 같다. 생산성은
기업의 생산성은 음식의 섭취와 소화력 이것과 같다. 활동성은 신체 기관의 어떤 그 작동 상태와 같다. 유동성은 영양분이 얼마나 있느냐, 혈액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와 같다. 안전성은 그 사람이 안정적이냐 뭐 했을 때 우리가 뭐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 몸매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업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는 뭐냐? 아까 제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잠깐 얘기했는데 이해관계자는 여러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마다 어떤 그 기업을 진단하는 목표가 다르게 되는데 뒤에 가서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경영관리층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략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계속 또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기업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피지기하면 뭐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 관리, 성과 관리, 뭐 이런 어떤 그 기준을 만드는데 이 또 기업 진단이 필요하고, 적정한 어떤 그 자본 투자 규모를 제시하고 하는데 또 이런 어떤 기업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업과 관련된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주식을 사고 팔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결정한다든지 이럴 때 다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기업 진단이다. 그래서 각각 기업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이 진단을 하는 목표는, 진단하는 어떤 그 목표는 그 사람들 이해관계자의 목표에 따라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팔 것인가, 뭐 계속 더 가지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기업 진단을 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진단의 어떤 그 범위는 우리가 크게 기업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고 각 부문별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쫙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유검사만 받겠다, 나는 장검사만 받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의 진단도 기업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진단 또는 부문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 진단은 전체적으로 하고 부문은 각 부문별로 한다. 그러니까 기업을 놓고 보면은 크게 우리가 부문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생산 관리 부문, 뭐 마케팅 부문, 뭐 재무 자금과 관련된 부문, 또는 인사 조직 관리 부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거, 종합 부분, 그래서 경영자, 경영 목표, 경영 이념, 경영 전략이 뭐냐, 이 종합적인 부문을 또 우리가 진단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종합관리 부문과 각각 그 어떤 그 생산관리 부문, 마케팅 관리 부문, 또 재무관리 부문, 또 인사관리 부문, 이런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진단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합진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산관리 부문은 주로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느냐? 생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느냐? 공정관리는 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작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생산관리 부문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판매관리, 판매 계획이 어떠냐, 판매 조직은 적정하냐, 또 신용 판매와 관련된 것은 적정하냐, 판매 경로는 어떠냐, 재무관리는 이익계획이 있느냐, 휴게제도가 어떠냐, 자금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느냐, 구매관리 부분, 인사, 조직 부분, 그래서 뭐 채용과 관련된 거, 승진과 관련된 거, 급여 제도, 좋은 훈련 제도가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거죠. 경영자 진단. 그래서 경영자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컨설팅 나가고 진단하면 경영자를 먼저 미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경영자 유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정치 기호형, 기술자형, 가장형, 교육 우선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정치 기호형은 뭐냐면은 아주 성격이 좋고 사람들 만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사실 회사에 들어오면 굉장히 돈을 아끼고 그리고 경영이 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도니까 소홀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사업 자체가 정체적인 어떤 바람을 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경영자 유형이 바로 정치 기호형이다. 기술자형은 기술은 잘하는데 경영은 잘 모르는, 그래서 기술을 중시 여기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조그만 회사들은 이런 기술자형이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경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기술자형, 경영을 잘 모르고 기술만 하는, 그리고 기술을 중시하기는 그런 유형. 가장형은 주로 가족 중심의 어떤 그 경영을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규모가 적은 경우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경영을 하는 경영자 중에서 가부장 경영인 그런 경우를 마치 아버지처럼 엄하고 이런 어떤 유형을 우리가 가장형이다. 교육 우선형은 교장 선생님과 같은 스타일. 그래서 교육을 중시 여기고 이 교육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장사꾼형, 스케일이 매우 좁은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유형, 멀리 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장님의 유형을 우리가 장사꾼형이다. 견실형은 빈틈없이 경영을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이죠. 그래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데 리스크를 감소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이 낮은 유형. 사업가형은 좀 바람직한 거죠. 사업의 어떤 규제고 전체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리스크를 또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이게 사업가형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면 팔자타령형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유형. 잘 되면은 자기 탓, 안 되면 남의 탓. 여러분들 중에도 팔자타령형의 학생들이 있죠. 또 타성형형. 그래서 어떤 경영자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해왔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을 우리가 타성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영자를 진단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경영 철학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느냐, 의사소통 능력이 있느냐, 경영 관리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방침 진단은 경영 방침, 경영 전략, 중장기 경영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인사 노무 방침. 인사 노무 방침은 인사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
또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냐, 교육 훈련의 수준은 어떠냐, 급여나 복리 후생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동무 방침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및 기술 방침, 그래서 생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재 구매 관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작업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판매 방침, 판매 조직이 적정한지, 시장 조사는 제대로 하는지, 신용 관리를 하는지, 고객 관리를 하는지, 재무 관리 방침은 예산 제도가 수립되어 있느냐, 또 재무 회계 조직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적정하냐, 전문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적정하냐, 또 자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보화 관리,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상품 제품 관리 방침,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구매 위주 재고 관리,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 위주 관리에 대한 어떤 방침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느냐, 경영 계획이 경영 목표와 상치되지 않는지, 경영 계획이 상하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적시에 수정되고 있는지, 경영 계획이 미래지향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영 계획을 우리가 진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 조직 측정 요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 진단은 뭐 이런 아까 진단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인데, 경영 컨설팅은 우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 또 어드바이스 서비스, 독립적인 서비스다, 또 일시적인 서비스다, 상업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영 컨설팅은 전문가들이 어떤 그 기업의 상태를 진단을 해서 어떤 전략 방안을,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드바이스 서비스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독립적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사장을 잘 아니까 뭐 이렇게 하고, 사장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시적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서비스죠. 그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서비스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조직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경영과 비즈니스상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어떤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말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또는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발견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또 컨설팅을 통해서 어때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경영 관리와 관련된 그런 능력을 학습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증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변화를 실행하려니까 내부적으로 어때요? 갈등이 생기고 막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변화를 실행하는데 어떤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컨설팅의 특징은 전문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자문 서비스, 독립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그런 그 서비스를 들 수가 있고, 그럼 컨설턴트의 자세는 어떠냐? 항상 제3자적인 입장을 유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제안을 해야죠.
그 다음에 좋은 매너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용모도 단정해야 되고, 이 용어도 아주, 언어도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어야죠.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잘 모르고 오면은 컨설턴트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문이라는 걸 자주 봐서 최근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언어 능력이나 또는 외국어 능력이나 또는 자기 분야의 어떤 경영 관리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 컨설턴트의 그래서 능력은 이런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딱 보고 진단하고 딱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여태 안 주세요. 전화로